얘들아, 경우의 수가 뭐냐? 그죠? 나올 수 있는 가지수죠. 얘들은 어이가 없어. 그지? 자, 주사위를 가지면 몇 가지? 6가지. 동전은 몇 가지? 2가지. 그런 걸 뭐라 한다? 경우의 수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자,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근데 이 경우의 수는 항상 얘들아,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선생님, 주사위를 던지면 6가지가 맞는데요. 주사위가 만약에 깨지면 어떡하나요? 그죠? 한 대 맞습니다. 그죠? 그치? 항상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동전을 던져 동전이 구부러지면 어떡하나요? 그런 건 없어야 돼요. 그치? 항상 상식점에서 문제를 푸는 게 얘가 경우의 수야.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있는데, 자, 합의 법칙. 자, 곱의 법칙.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내가 한번 쓱 한번 적어보면은, 자,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을 이용하고, 자,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 A하고 B가 자, 동시에 일어날 때. 자, 곱의 법칙을 이용을 해. 자, 이거는 내가 책에 적힌 거, 교과서에 적힌 거 그대로 내가 적었어, 사실은. 그치? 근데 절대 이거 동시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뭘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나? 느낌으로써 문제를 사실 풀어야 된다. 경우의 수 문제. 자, 선생님, 동시에 일어나? 이거 곱의 법칙. 동시에 안 일어나? 곱의 법칙. 그걸 푸는 게 아니라, 그치? 얘를 곱할지 더할지는 얘들아, 느낌으로 문제 푸는 게 얘들아, 경우의 수야.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들어보자. 자, 일간지 A, B, C가 있고, 자, 주간지를 A, B, C, D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 너네 일간지, 주간지가 무슨 말인지 알지? 일간지가 뭐냐? 매일 나오는 신문. 주간지는 뭐냐, 얘들아? 주마다 나오는 신문이야. 자, 첫 번째. 나는 이 중에서, 위에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거 있어. 야, 이거 전체적으로 한 가지 뽑고 싶대. 얘들아, 몇 가지니, 얘들아? 7가지. 어떻게 했어? 3하고 4를 어떻게 했다? 2개를 어떻게 했다? 더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면?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살포시 무시하지 그냥 느낌으로 푸는 거야.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자, 2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일간지에서 한 개를 뽑고, 그 다음에 주간지에서 한 개를 뽑는 가지수를 구하고 싶어. 일간지에서 하나를 끄집어내고 주간지에서 하나를 뽑고 싶어. 그래서 총 몇 개 뽑는 거야? 2개를 뽑는 거지. 그렇지? 저희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일간지에 뽑는 거 몇 가지? 3가지. 곱하기 주간지에서 뽑는 거 몇 가지? 4가지. 근데 얘들아, 이거 2개를 곱해야겠니? 더해야겠니? 곱해야겠죠. 그래. 몇 가지? 3, 4, 12가지. 이걸 무슨 뭐라 한다?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지, 얘들아.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좋은 건 뭐로 푼다? 아니라 느낌으로 푼다. 풀다 보면 필링이 와요,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만 더 적어줄게. 곱의 법칙은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얘는 A and B야. A와 B가 둘 다 일어나야 돼. and야. 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얘는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A, OR 얼마? B.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합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OR의 의미가 지금 합집합이야. 합집합이 뭐야? 합의 법칙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두 개 곱하는 거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교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교집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합의 법칙이고 곱의 법칙이 뭐야? 자, 지울게요. 2번째로 넘어갑니다. 순열로 넘어갑니다.
자, 순열이라는 의미 자체는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면은 순서대로 뭐 하시오? 나열하시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순열과 조합의 먼저 차이점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순서를 고려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5명의 학생이 있어. 그치? 나는 이 중에서 1번 한번 들어가자. 나는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고 싶어. 두 번째는 나는 뭘 뽑고 싶어? 청소 2명을 뽑고 싶어. 얘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했니? 그쵸? 쉽게 할게 내가. 자, 그러면 5명의 학생이 있는데 나는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고 싶어. 그치? 그럼 얘들아, 먼저 뽑힌 놈이 반장이고 나중에 뽑힌 놈이 부반장이야. 그치? 두 개 바꾸면 다른 놈이지. 그치? 자, 그래서 보통 중학교 때 우리는 어떻게 만드냐면 카드 2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에 반장을 적고 여기에 부반장을 적을 거야. 그러면 반장이 될 수 있는 가지수 5명 중에 1명 들어갈 거 아니야. 몇 가지? 5가지. 그럼 뭔가 1명이 들어갔지? 그러면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4가지. 얘들아, 이거 곱해야겠니? 더해야겠니? 곱하면 느낌으로 푸는 거야. 느낌이야. 얘들아, 이거 결정짓는 거는 곱해야 돼. 다음 몇 가지? 얘들아, 20가지.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이제 요노 말을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적을 거냐면 OP 얼마? 이라고 적을 겁니다. OP. 너네 이거 OP 적을 때 얘들아, O 이렇게 적고 P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는 거 아니야. 얘들아, 수학은 폼이 있어야 돼. 그치? O는 좀 작게, P는 크게 이렇게 적으세요. 얘들아, 이렇게 적어야 돼. 이렇게 적으면 안 돼. 뭔가 없어 보여. 얘들아, 지금 OP 이거 조그맣게 적으시면 됩니다. 아, 의미는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청소 2명이야. 야, 청소 2명은 봐봐. 지수하고 나하고 만약에 청소를 한다면 지수를 먼저 뽑고 나를 뽑아서 청소를 만드나, 나를 먼저 뽑고 지수를 뽑으나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지.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자, 먼저 카드 2개를 만들어.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 몇 명 들어가니 얘들아? 5명. 여기 몇 명 들어갈 거야? 4명 들어갈 거야. 그치? 근데 지수하고 나를 뽑으나 나하고 지수를 뽑으나 얘는 분명히 다른 걸로 체크를 했지만 지금은 한 가지로 따져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 더 많이 체크했지? 얘를 나누기 2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게 가지수 몇 가지? 10가지. 그러니까 요노 말을 기호로 쓰면 얘는 보다 OC이라고 적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이야. 자, 요노 말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고 요노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선생님, 자, 여기서 OP2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자, 얘는 의미는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라? 2명을 뽑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라. 근데 순열, 이 P라고 하는 거는 퍼뮤테이션의 약자죠. 순열,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순서를 고려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하는 방법은 5부터 출발을 해서 몇 번 적어라? 2번 적으면 돼. 그러니까 얘 계산하는 방법은 얘부터 출발을 해. 그리고 여기는 이 숫자를 그 다음에 4를 적어. 이 숫자를 몇 개 적어주면 돼? 2개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금방 쉬운 거니까 금방 이해할 거야. 그럼 예를 든다면 자, 만약에 OP3은 얘 의미는 5명 중에서 뭘 뽑아라? 3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치? 계산하는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얼마? 3. 5부터 숫자를 몇 개 적어라? 3개 적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OP5는 5명 중에 5명을 다 뽑아서 일렬로 깔아주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5부터 몇 개 적어야 돼? 5개를 적어야 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얼마? 3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얼마? 1 적어주면 되고,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5팩이라고 적을 수 있게. 너도 팩토리얼 알죠? 5팩. 할 수 있겠니? 자, 이제 정리 들어갈게요. 지웁니다. 자, 이제 NPR이라고 하는 놈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적어보자. 자, 얘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자, 일렬로
나열하시고 나열하는 경우수. 이게 얘들아 NPR에 대한 정의입니다. 약속이야. 약속. 선생님 저게 왜 NPR이요? 하면 난 할 말이 없어. 그냥 NPR이라고 붙잡고 약속을 잡은 거야. 그러면 얘는 N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 적어야 돼 얘들아? R개만큼 적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점점. 근데 이거의 개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얘들아? R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러면 얘가 뭐가 오면 될까? 맨 마지막에 N-R 플러스 1까지 곱해주시면 돼요. 이게 NPR에 대한 정의입니다. 추운 학생 손. NPR에 대한 정의더라. 진짜 알겠냐 지금? 완전 쉽지? 그렇지? 이보다 쉬울 수 없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적어보자. 요놈아를 얘들아, 너희들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외워야 돼. 어떤 걸 증명할 때 이용해 먹습니다. 자, 얘는 n 팩토리얼을, 자, 얘는 n-r 팩으로 어떻게 해? 나눠주는 거야. 내가 좀 적어준 거 다 외우셔야 돼. 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np0. 야, 얘들아, np0의 의미는 뭐니? 얼마일까?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거야. 그럼 하나도 안 뽑지. 할 수 몇 가지? 한 가지. 하나도 안 뽑으니까. 자, 그 다음에 np 얼마? 1은 얼마일까? n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거야. n가지. 그렇지. n가지. 그렇지? 그 다음에 np 얼마? n. 얘는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아서 일렬로 깔아야 돼. 얘는 가지수 몇 가지가 나올까 얘들아? n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 0 팩토리얼은 얘들아, 얘는 1로서 뭐한다? 약속을 한다. 0팩은 얘들아 0 아니야? 1로서 약속을 내린다. 이 정도까지만 내가 정리를 할게요. 따라왔나? 알고 왔니? 자,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그래서 이런 얘기야. 자, OP3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적어라? 3개 적어라.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요 놈아를 이식을 이용해서 한번 적어볼까? 적어보면은 n은 5니까 이 팩토리얼을, 그치? 자, 얘는 두 개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죠?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1을 얼마?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되겠네? 두 개 지우니까 얼마? 똑같이 나온다.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평소에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얘를 이용할 때는 어떤 거를 뭐 증명할 때 한번 간혹가다 한번 이용해 놓겠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 자, 그러면 내가 문제 하나 만들어 줄게. 한번 풀어봅니다. 자, 얘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쉬운 거 낼게. 반장 1명, 부반장 1명, 청소 1명 뽑고 싶어. 자, 10명의 역이 있어. 기차역이 있어, 기차역. 10개의 기차역이 있어. 그치? 자, 이걸 가지고, 자, 기차 표를 만드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기차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기차표는 출발과 도착이 있으면 기차표가 되는 거야. 출발과 도착. 환승 같은 거 없어. 환승 같은 거 없어. 그냥 출발하고 도착만 있는 거야, 그냥. 수학을 항상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자, 얘들아, 얘 다 얼마일까? P로 써서 CP 얼마? 4. 왜? 얼마
그래서 몇 번이? 아, 이거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10개의 역이 있대. 나는 기차표를 만들고 싶어. 그치? 야, 그 기차표를 딱 보면은 여기에 출발이 있을 거고 여기에 뭐가 있을까? 도착이 있을 거야. 근데 요거 두 개의 위치를 내가 반대로 적으면 전혀 다른 표가 나오지. 야, 여기가 서울, 부산이고 부산, 서울에서 완전히 다른 표잖아. 그치? 그러면 기차표를 만들려면 여기 몇 개 들어가? 2개. 2개를 순서 고려해서 집어넣어야 돼. 그치? 답은 뭐라고 하면 되느냐? 10P 얼마? 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개의 역 중에서 랜덤으로 2개를 뽑아서 이렇게 넣어도 기차표, 이렇게 넣어도 기차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지울게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내가 뭐로 들어가냐? 중복 순열로 들어가요. 몇 개 문제 더 만들어 볼까? 심심하다. 아유, 경우에서는 정말 문제 만들려다.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번 7명을 일렬로 나눠. 두 번째, 여학생은 이웃하게 나열하고 싶어. 이웃하게 나열. 세 번째,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고 싶어. 자,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건 다 셀에 있는 문제야. 어차피 넌 숙제 해야 될 것이야, 숙제로. 이렇게 좋다 설득되지 않아. 지금 전해줄까? 박대준 쌤이 나 저는 오늘 밤에 막판 못 넣는데 너네 자식 오빠 너희 집 아니야? 너희 집 아니야? 같이 가. 너 나의 귀신인 거야. 진짜 그냥 조정석이가 사회. 진짜 심장이 막히네 진짜. 자, 이 뜨들고 앉아있어, 얘들아. 이거 다 얼마니? 7패. 그냥 하지마. 실패. 자, 여학생은 이웃하게 나열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니? 그렇지. 여학생 3명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놓고, 남학생은 하나, 둘, 셋, 4개라고 보면. 좀 그러니까 얘를 한 묶음이야. 얘는 절대 분산이 안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몇 패? 5패. 곱하기 여학생 3명이 위치 바꿀 수 있죠? 곱하기 얼마? 3팩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얘 빼요. 이거를 너희들 7팩에서 얘를 빼는 형식으로 문제 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곱하기 4패 3패 곱하기 4 그것도 이것만 발생인 것 같은데 자 내가 좀 딱 대충 보니까는 3패 곱하기 4팩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남학생 4명을 깔아놓고 그치 여학생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이런 소리인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도 이거 안 하는 거잖아 좀 다르죠 그치 두 번째 위에 거 7팩에서 얘를 빼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면 얘는 3명 다 이웃한 거야 근데 얘는 2명이 이웃하는 경우도 계산을 빼야 돼 그러니까 그 경우는 또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이니? 자, 여기서 여학생이 이웃하는 거는 3명이 다 붙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여학생은 이웃하면 안 되는데, 그치? 2명 붙어 있는 것도 안 된다는 소리야. 다 떨어져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요노마의 발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좋아. 이게 맞아, 사실. 어떻게 하냐면, 남학생 4명을 일렬로 깔아. 남학생 4명을 일렬로 까는 거 몇 팩? 4팩.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여학생 3명이 딱 대기타고 있는 거야. 딱 대기타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요 사이로 쑥쑥쑥 들어가면 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몇 자리? 5자리 중에서 3개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그렇지. 곱하기 얼마? 5P3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의수 문제가 이래. 자, 경우의수 문제가 풀이가 딱 한 줄로 끝이야. 차감만 잘해주면 돼, 차감만. 자, 이거 안 되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7팩에서 얘 빼는 거 안 되는다는 거 알겠어, 얘들아? 왜? 2명 이웃하는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얘는 3명 다 붙어 있는 걸 빼버리는 거니까. 안 돼. 그래서 얘네를 이 사이로 집어넣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문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을 들어가볼게요. 자, 중복순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말 그대로는 중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얘들아, 아까 같은 거 얘기하면 들어볼까? 자, 5명의 학생이 있어. 뭐 1번 해가지고 나는 반장 한 명을 뽑고 싶고 부반장 한 명을 뽑고 싶어. 그치? 자, 그럼 얘 뽑는 가지수는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5P 얼마이라고 적어주면 되지. 굳이 카드로 만든다면 맨 처음에는 몇 가지? 5가지. 그치? 그 다음에 부반장은 야 반장을 한 놈은 부반장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잖아. 서로 다른 놈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얘가 20가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그런데 이 중복순열은 반장을 한 놈이 부반장을 해도 돼. 지가 혼자 다 해먹는 거야. 나쁜 놈이 줘야 돼. 자, 어쨌든 간에, 그지? 자, 그래서 반장을 한 놈이 부반장을 해도 돼. 같은 동일 인물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말은 했던 놈이 또 해도 되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다? 중복을 허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그러면, 자, 두 번째는 역시 이번엔 반장 한 명을 뽑고 부반장 한 명을 뽑는데 이번에는 중복을 허락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자,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치? 맨 처음에 얘들아 5명의 학생이야.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가겠니 얘들아? 5가지.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가 들어가겠어 얘들아? 5가지. 왜? 반장 한 놈이 부반장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서 그치? 두 개 곱해버리면 얼마 나오냐면 5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얘들아 중복조합이고 얘를 기호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5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뽑는다. 파이라는 기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 얘들아 뭐라고 읽는데 파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파이라고 읽어야 되나? 5파이 2 이렇게 읽으면 돼. 얘는 5P2 5파이 2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라 이러고 중복을 허락하고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계산을 하는 방법은 얘들아 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2가 지수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가 지수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기호로 적습니다. 자, n
문화적으로 적어줄게. n 파이 얼마 r이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되지? 그리고 n개 중에서 r을 뽑아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중복은 허락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중복은 허락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은 얘는 어떻게 푸냐면 얘가 이렇게 지도로 올라가면 돼. 자, 얘는 n의 얼마 r승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들어보자. 근데 사실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기호 쓰는 건 난 좀 비추는 것 같고, 솔직히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메모 박스로 문제 푸는 게 나올 때는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들어보자. 1, 2, 3 숫자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뽑아 두 자릿수를 만들고 싶어. 자, 1번 중복 불가. 2번 중복 가능. 자, 1, 2, 3 세 개의 수가 있는데 난 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두 자릿수를 만들고 싶어. 자, 굳이 뭐 카드 가지고 한다면 중복 불가라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맨 처음에는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때 몇 가지? 두 가지. 곱할 거니까 답은 몇 가지? 6가지. 기호로 쓰면 얼마? 3p 얼마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렇지? 자, 근데 중복이 가능해. 그러면 얘는 이런 얘기죠. 자, 카드 두 개를 만드는데 맨 처음에 1, 2, 3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갔던 숫자 여기 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3 곱하기 얼마? 3. 얼마? 3에 얼마? 제곱. 얘는 몇 가지 얼마? 9가지. 기호로 쓰면 얘는 3 얼마? 8이 얼마?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줬고 중복 순열 같은 건 간단하니까 카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오겠지? 그렇지 않죠? 세 개의 우체통에 네 개의 편지를 넣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세 개의 우체통에 네 개의 편지. 서로 다른 당연히 우체통이고 서로 다른 편지야. 편지 다 구분되는 편지고 우체통 당연히 구분되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 네 명의 사람이 네 명이 세 개의 토탈에 투숙하는 방법. 숙박하는 방법. 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제한 시간 내가 1분 정도 시간 줍니다. 문천들 봤나? 점수. 그래서 중앙 사건은 그래도 기말은. 정말 내가 먼저 점수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진돌이는 이번에 시험 어떻게 봤니?
대충 이런 식으로 몇 점대 조금만 적어 좀 이렇게 나눠볼 때 호스폰에서는 이렇게 적으면 아직 이렇게 적어서 내야 됩니다. 이따가 시험 좀 어렵나? 어려웠어? 자, 은수는 시험 어떻게 됐나? 10점? 은수지. 제가 깨울 빠져가지고 진짜 물건으로 적어도 그럴 때 올려서 적는 게 아니지. 옆반에 김지은이라고 저번에 박준이가 말하지 않았어요? 사기쳤다고? 무슨 소리나? 박준이가 뻥쳐서 저기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서 쌤이 때려야 된다고 했다면서요. 무슨 소리야? 박준이 준이가 뭐야? 쌤한테 저기 뻥쳐서 점수 잘 받다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쌤이 때려린다고 했다면서요. 저기 벽에 붙이는 거 얘기하는데 그거 떼버려. 자, 얘들아 왠지 느낌의 답은 3의 4승 아니면 4의 3승이야. 근데 내가 중복청 하면서 문제, 중복 순열하면서 내가 문제를 했으니까 답은 두 개 중에 하나겠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3의 4승 아니면 얘들아 4의 3승 중에 답이 하나일 거야. 그치? 그럼 고민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또 보자. 뭐 나오니? 다수계로 치고 들어가자. 3의 4승 손. 4의 3승 손. 오, 3의 4승이 대세네. 자, 얘는 답이 3의 4승 손. 4의 3승. 자, 봅시다. 항상 얘들아 이런 데 이렇게 문제 풀어. 자, 3개의 우체통. 그치? 4개의 편지. 그치? 야, 편지가 우체통으로 들어가니? 우체통이 편지로 들어가니? 편지가 들어가지. 그 지금은 x, y 함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편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여기에 y에 우체통이 하나, 둘, 3개가 되는 우체통이에요. 그러면 요 편지가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항상 얘들아 x에서 y로 가는 함수 형태는 항상 y에서 x를 뽑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y에서 많이 보이지. y에서 x를 선택하려면 얘는 x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x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얘는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이리로 갈 수도 있다. 가지수 몇 가지?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몇 가지? 3가지. 답은 누가 나올 수 있어? 얘들아? 3이 얼마? 4승 나올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사람이 호텔을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있고 호텔이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1, 2, 3. 그치? 그럼 얘가 여기로 갈 수 있고 여기로 갈 수 있고 다 똑같이 나오겠네.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답은 얼마? 4의 4승 잡아주시면 되겠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원순열로 넘어가자.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원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원탁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원탁의 의미는 시작과 끝에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 원순열의 핵심입니다. 이 원순열의 핵심은
핵심은 원탁의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얘는 시작과 끝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를 일렬로 나열을 하면은 답은 뭐겠니 얘들아? 4팩이겠지. 그치? 맞잖아. 4명은 4P 4니까 4팩이 될 거야. 그런데 A, B, C, D를 나는 원탁에다가 나열을 하고 싶어. 근데 이 원탁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구분이 안 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 B, C, D 이렇게 곱하게 나열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나는 요 놈을 90도만큼 회전을 한번 시켜볼게. 그럼 그 말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 B, C, D 얘의 가지수나 얘의 가지수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왜? 시작과 끝의 구분이 없으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얘는 이렇게 일렬로 깔아버리면 얘가 처음이고 얘가 끝이야. 시작과 끝의 구분이 있지만 원심력 같은 건 빙글빙글 돌아. 그치? 그 말은 시작과 끝의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것 중에 어떤 가지수? 같은 가지수. 그 다음에 얘를 또 90도만큼 회전시켜버릴게. 자, 그러면 얘는 원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 B, C, D 잡을 수 있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얘를 또 90도만큼 회전시켜버릴게. 그 다음에는 A, B, C, D. 그러니까 이거 4개의 가지수가 모두 어떻다? 같은 가지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는 얘를 4가지로 계산을 했지만 실제는 얘를 몇 가지로 봐야 돼? 이 4개가 한 가지로 봐야 돼. 한 가지야. 얘 같은 가지로 다 한 가지로 봐. 왜? 전부 다 같은 가지수야. 자, 그래서 노노마의 가지수를 푸는 방법은 4팩을 얘를 뭐로 나눈다? 4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왜? 이거를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거니까. 나는 얘를 4가지로 계산한 게 일렬로 깐 거야. 그렇잖아. 근데 얘를 한 가지로 계산해야 돼. 4로 나눠줘야지. 자, 그래서 답은 얼마? 3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분시키면 3팩 나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자, N명의 학생은 N명의 사람은 N명의 사람을 원탁에 배치하고 싶어. 그치? 그러면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노노마의 결과는 N-얼마 1팩으로서 특별히 기억을 합니다. 자, 4명의 사람이니까 4팩을 4로 나눴고 5명이면 5팩을 5로 나누고 10명이면 10팩을 10으로 나눌 거야. 그래서 어차피 약분되겠죠? 그래서 N명의 사람을 원탁에 배치한다.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눌 거야. 약분시키는 거다. N-얼마 1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만들자. 부모, 자녀, 4명. 1번, 일렬로 나열. 2번, 원탁으로 나열. 3번, 부모는 이웃해. 4번째, 원탁. 부모는 마주보게. 원탁. 학생에 있는 문제입니다. 엄마, 아빠 해가지고 알라들이 몇 명 있다? 4명 있다 이런 얘기야. 알라니까 좀 이상하네. 그치? 총 6명이 있는데 얘들을 일렬로 깔고 원탁에 깔고 부모는 이웃하게 원탁에 깔고 부모는 마주보게 원탁을 깔고 싶다 이런 얘기야. 정말 경우의 수는 문제 만들기 나름입니다. 자, 됐죠? 자, 얘들아, 일렬로 깔고 싶어. 얘들아, 얼마니? 옆에 원탁에 깔고 싶어. 얼마니? 5팩. 그냥 원탁 빼기 1팩으로 기억하세요. 빼기 1팩. 그치? 자, 그 다음에 부모는 이웃하게 원탁에 깔고 싶어. 그치?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하나로 묶어야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애기들이 몇 명 있어야 돼? 4명 이렇게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자, 엄마, 아빠 하나로 묶고 이웃한다 하나로 묶어야지. 그 다음에 애기들이 몇 명 있어야 돼?
4명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요 놈을 원순열로 돌리면 하나, 이걸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를 원탁에 돌리는 거니까 몇 팩? 4팩. 빼기 1팩이니까.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위치 바꿀 수 있죠? 곱하기 얼마? 2팩 나와주면. 자, 순열조합이 어려운 게 이런 거 빠뜨리면 답이 틀려. 근데 이런 거 빠진 게 꼭 보기에 답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 위치 바꾸는 거. 엄마가 앞에 오고 아빠가 뒤에 올 수도 있고 아빠가 앞에 오고 엄마가 뒤에 올 수도 있고 엄마, 아빠 위치 바꿀 수 있어. 두 가지. 이해되니까? 자, 그 다음 부모가 마주보게 원탁에 깔고 싶어. 6명인데 부모가 마주봐야 돼?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여기에 오면은 아빠가 여기 오고 이게 마주보는 거야. 얘들아 이거 앉는 거는 일정 간격으로 앉아야 돼. 이렇게 앉으면 안 돼. 야 여기 엄마 오고 여기 아빠 오고 애기 4명 오고 이렇게 앉는 건 아닌 거야 얘들아. 일정 간격으로 앉아야 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앉고 애기들이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면 되겠다. 그럼 부모가 마주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 문제는 엄마 아빠를 먼저 깔아야 돼. 자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마주보게 배치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2가지일까? 1가지일까? 한 가지. 엄마 아빠로서 돌리면 똑같으니까. 아니면 2명을 원순열로 배치하는 거잖아. 빼기 1팩이니까 1가지야. 얘는 굳이 식으로 적으면 2-1팩이야. 엄마 아빠를 원순열로 까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제 잘 들어. 엄마 아빠가 여기에 앉는 순간 아빠의 오른쪽, 아빠의 왼쪽, 엄마의 오른쪽, 엄마의 왼쪽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그 말은 이제 얘는 순서가 결정이 된다는 소리야. 그치? 무슨 말이야?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왜? 엄마 아빠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이제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야. 왜? 엄마 아빠가 안쪽으로 해서 방향이 딱 제시가 되니까. 돌리면 똑같지 않다는 소리야. 그러면 나머지 애기들 4명 깔아야겠지. 애기들 4명 까는 건 몇 가지? 곱하기 얼마? 4팩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앉는 순간 더 이상 원순열은 아닙니다. 이제. 할 수 있겠나? 하나만 더 문제 만들어 볼게. 예. 나는 영 자, 남 4명, 여 4명을 교대로 원탁이었지. 한번 해보세요. 남자 4명, 여자 4명을 교대로 원탁에 앉히고 싶어. 교대로. 에어컨을 끄면 덥고 키면 춥고. 답 뭐 나오냐? 4팩, 3팩 나옵니다. 4팩, 3팩.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뭐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냥 남자 먼저 깐다 생각해 볼게. 그럼 남자를 딱 깔아, 이렇게. 그치? 그럼 남자를 먼저 까는 거 몇 팩, 얘들아? 3팩. 왜? 빼기 1팩. 왜? 원탁에 깔았으니까. 원탁이니까. 그 다음에 여자가 몇 명 있어? 4명이 있어. 그치? 여자 4명은 반드시 요 자리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가 들어가는데, 그치? 남자가 이미 앉는 순간 얘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원순열의 특징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건데, 남자들이 앉는 순간 이미 얘는 시작과 끝은 결정이 되는 거야. 그치? 여자들은 그냥 일렬로 깔아주면 되겠다. 곱하기 몇 팩? 4팩 깔아주면 되겠다. 할 수 있겠지? 자, 또 얘가 또 있어. 자, 도형에서의 원순열. 번호를 따로 매길까? 5번으로 따로 매기자. 5번.
이 사각형은 강사각형. 강사각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 얘들아? 이름이 없는 사각형이란 소리야.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게 아니란 소리야. 강사각형, 그냥 사각형, 강사각형. 자, 들어갑니다. 1번. 자, 얘들아,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지. 7개를 원탁에 까는 거야. 가지수. 몇 가지 나올까? 6회. 6회. 7명을 원탁에 깔았잖아. 6회. 되니? 자, 그럼 선생님, 얘는 얼마일까요? 이거 원탁처럼 생기긴 했는데, 원탁은 아니네. 얘는 정사각형이야. 그치? 잘 봐. 그럼 얘는 먼저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지. 이 8개를 원탁에 그냥 깔아. 원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몇 팩이겠니, 얘들아? 7팩. 됐어? 자, 근데 봐봐. 얘는 이 변에 대해서 모퉁이의 왼쪽에 가까운 사람, 오른쪽에 가까운 사람 구분이 되네. 그 말은 자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을 90도 회전시키면 여기로 가는 거야. 이 사람이 절대 여기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앉은 사람을 90도 회전시키면 여기로 가는 거야. 얘를 또 회전시키면 여기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앉은 사람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네. 그럼 얘의 가격수는 몇 가지가 나오니? 2가지. 곱하기 얼마? 2 잡아보시면 돼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따라왔나? 되고 있나 지금? 이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잘 봐. 얘는 지금 전체 몇 명이야? 9명이지? 빼기 1팩을 해. 그럼 몇 팩이야? 8팩. 원순위라 생각하고. 근데 여기 앉은 놈은 여기로 가는 거야. 얘는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 앉은 놈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앉은 놈은 여기로 가는 거야. 아시죠? 몇 가지? 3가지. 곱하기 얼마? 3. 됐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자, 몇 개니? 8명이네. 자, 원순열로 돌리면 얘는 몇 팩? 7팩. 그러니까 빼기 1팩을 먼저 하는 거야. 다 빼기 1팩, 빼기 1팩, 다 빼기 1팩을 한 거야. 원순열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여기 앉은 사람은 여기로 갈 수 있냐? 못 가죠. 어디로 갈 수 있어? 여기로 갈 수 있어. 여기 앉은 사람은 여기로 갈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앉은 사람은 여기로 갈 수 있지. 얘는 이로만 가는 게. 가지수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얼마? 4.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이거 참 재밌어. 야, 이 사각형이 그냥 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한번 해보자. 얘는 자 원순열처럼 더 생기긴 했잖아. 빼기 1팩 하면 얼마? 7팩. 그치? 근데 야 여기 앉은 사람이 이런 데 갈 수 있어 없어? 다 안 돼. 왜? 얘는 사각형이 똑바른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 다르고 얘도 다르지. 얘도 다르고 다 다르지. 다른 가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8개 다 달라. 얘는 여기로 간단 말이야.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간단 말이야. 4가지가 나와. 얘는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별은 여기로 총 가지수가 2가지가 나와. 얘는 가지수가 3가지가 나와. 근데 얘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8가지 다 달라. 곱하기 얼마? 8을 곱해야 돼. 그럼 재밌는 현상. 야 7팩에다가 8을 곱하면 뭐니 결론적으로? 8팩. 이 말은 얘는 그냥 일렬로 깐 게 답이라는 거야. 8팩이 뭐야? 8개를 그냥 일렬로 깐 거지. 8팩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순열까지 했나? 자, 우리 5분 쉬었다가 풀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먼저 A, B, C를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얘들아, 몇 가지일까요, 얘들아? 3팩. 나는 너희들 절대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집에 마음만 아프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그냥 A, B를 나는 일렬로 나열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 A와 이 A가 젠장 구분이 안 돼. 같은 A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그러면 노가다로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경우의 수의 마지막 종착점은 얘들아 노가다입니다. 아, 진짜 그래. 얘들아, 경우의 수가 진짜 어려운 문제는 노가다로 푸는 게 사실 정석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노가다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직접 해보는 거야. 첫 번째 AAB 있죠. 그 다음에 ABA 있죠. 그 다음에는 BAA 이런 거 있겠네. 이거 나도 또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몇 가지 얘들아? 얘는 세 가지. 그러면 원래대로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얘들아 이거 두 개가 만약에 구분이 된다면 이거 두 개 위치 바꾸는 거 해서 여기서 몇 가지? 두 가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얘하고 얘가 만약에 구분이 된다면 이거 두 개 위치 바꾸는 거 두 가지. 얘하고 얘하고 구분이 된다면 이거 바꾸는 거 위치 바꾸는 거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전체 애초에 6가지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거 두 개가 구분이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를 한 가지 전체는 3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은 일단 넣어볼게. 문자가 3개가 있으니까 자, 얘를 그냥 일렬로 가면 3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치? 근데 요 A가 구분이 안 돼. 그치? 같은 거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지? 같은 동수로 나눠주시면 되더라. 그래서 이 가지수를 3가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이해되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A1, A2라면 이게 A1, A2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원래는 이거 두 개 위치 바꾸면 두 가지. 이거 두 개 위치 바꾸면 두 가지. 이거 두 개 위치 바꾸면 두 가지. 해서 다 합쳐서 6가지가 나오는데 정답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렇지? 하지만 얘를 한 가지로 보고 한 가지로 봐야 돼. 이거 두 개 위치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하나가 원래 얘는 2가지로 체크를 했는데 실제로 얘는 한 가지로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 가지로 체크니까 그 수로 나눠주면 되겠네. 따라왔습니까 얘들아? 자, 얘는 3팩을 그러니까 총 문자가 3개가 있잖아. 얘는 3팩을 같은 거 2개 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여기. 자,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보자. 한번 더 들어볼게요 얘들아. 자, 만약에 A B 난 요 말을 일렬로 깔고 싶어. 아, 얘들아, 이거는 직접 해보는 노가다는 힘듭니다. 가지수 상당히 크게 나오거든. 위에 거야. 간단하니까 내가 직접 했지. 그치? 그러면 요 놈의 가지수는 전체 문자가 얘들아 몇 개가 있니? 7개. 7개를 실팩을 같은 거에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죠? 3팩으로 나누시고요. 곱하기, 얘는 같은 거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지? 4팩으로 어떻게 한다? 나눠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녀입니다. 선생님. 자, 이걸 일반화시키자. 자, 그럼 결론. 자, A, B, C. 요놈아의 개수를 P개, 요놈아의 개수를 Q개, 요놈아의 개수를 R개라고 적자. 그래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값은 N개라고 적게. 전체 개수는 몇 개 문자가 N개가 있습니다.
됐나?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전체 개수 몇 개야? n개. 나 어느 말을 뭐로 하고 싶어? 1렬로 깔고 싶어. 자, 전체 개수 몇 개? n개. n 팩토리얼을. 됐죠? 자, 얘는 같은 게 몇 개가 있어? p개가 있네? p팩. 얘는 같은 게 q개가 있네? q팩. 얘는 몇 개가 있어? r개가 있네? r팩으로 나눈다. 요게 떨어진다.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떨어진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음악가 쉬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자, 그냥 최단 경로 개수는 순서가 결정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 봅니다. 문제 패턴이 있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10개의 검은 바둑돌 일렬로 나가고 싶어. 얘들아, 10개의 검은 바둑돌을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얘들아, 가지수 몇 개 나올까? 10개의 검은 바둑돌을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가지수 몇 개 나올까? 한 가지만. 이것들 이해를 해야 돼. 한 가지야. 왜? 바둑돌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이번에 7월 모의고사에 바둑돌 문제가 나왔는데 완전 헬로 나왔습니다. 고사 문제. 문과에서는 그 문제가 30번으로 들어갔고 이과 문제에서는 그 문제가 21번으로 들어갔어요. 너들 모의고사에서 21번이랑 30번 문제가 시사한 말은 알죠? 제일 어려운 게 30번, 그 다음에 21번이거든. 근데 문과는 그 문제가 30번으로 나왔고 이과는 그 문제가 21번으로 나왔고 올해 고사 얼마 전에 마치 고사 그 7월 9일에서 바둑돌 문제가 나왔는데 중복적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내가 중복적 설명해서 그걸 한번 풀어줄게. 정말 어렵습니다. 뭐 어쨌든 줄게요. 자, 이거 줄까요?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자, 7번으로 넘어가자. 자, 7번 최단 경로 개수 구하기. 자, 그림 그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는데 두 줄만 끌까? 하나, 둘, 셋, 네 개면 끝이야. 이렇게 끝이야. 가운데 두 줄, 얘는 네 줄.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나는 A에서 B로 가는 물건과 최단 경로의 개수를 구하는 게 나의 목적. 그러니까 가려면 이렇게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얘가 이렇게 가는 건 되니 안 되니? 안 돼. 최단 코스로 가야 돼. 자, 먼저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내가 제시를 해줄게. 둘 다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A에서 출발을 해서 가로로 가는 거를 스몰 a, 위로 올라가는 거를 스몰 b라고 적자. 됐어?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려면, 그치? 이 스몰 a는 반드시 몇 번 나와야 돼? 5번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반드시 몇 번이 나와야 돼? 3번이 반드시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A가 반드시 몇 개가 나와야 돼? 5개가 나오고, 위로 올라가는 건 몇 개가 나와야 돼? 이 스몰 b는 3번이 나온다. 얘를 일렬로 깔아준 게 뭐다? 답입니다. 좀 어이없죠? 왜 그런지 내가 이해를 시켜줄게. 자, 그러면 왜 선생님 이게 답인가? 먼저 답부터 한번 구해보자. 답은, 자, 전체 개수는 몇 개니 얘들아? 8개를. 맞아? 자, 얘는 5팩.
곱하기 얼마? 3팩으로 나누면 되죠? 자, 요거 약분시켜버리면 8, 7, 6. 자, 얘는 3은 3, 2. 약분시켜버리면 7, 8이 얼마? 56개가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치? 왜 선생님 근데 이게 답인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놈 말을 내가 일렬로 한번 깔아볼게. 예를 들어서 A, 또 BB, AA, B, AA. 그러면 B 3개, A 6개 깔렸네. 근데 나는 얘를 랜덤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깔아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나는 이거대로 한번 움직여볼게. 맨 처음에 A야. 어떻게 가? 이렇게. 그 다음에 BB야. 아, 2칸 위로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A 2개 왔어. 아, 이렇게 2칸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B 한 칸. 어머나 세상에. 이거 한 칸 올라가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뭐야? A 2칸. 이렇게 움직이면 어디 도착한다? B에 무조건 도착한다. 이래. 그러면 얘가 이게 바뀌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의 수가 바뀌겠지. 그래서 오늘 말을 일렬로 까는 게 보다 최단 경로의 개수로 들어간다. 한 번만 이해하면 되더라. 그런 거구나 하면 돼 그냥. 두 번째는요.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 있는데 되게 유용하겠어요. 진심으로. 진짜 유용하겠어요. 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방법이 좋아. 이 문제는 쉬울 때 써먹는 거고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중학교 때 썼던 방법이 괜찮습니다. 어떤 건지 기억납니까? 1, 자, 얘는 1. 자, 얘 얼마니? 2, 3, 4. 혹시 이거 기억 안 나는 학생은 앞집 동생한테 물어보세요. 중2짜리한테 물어보면 될 거야. 자, 얘는 얼마? 3. 얘 얼마? 6. 얘는 얼마? 10. 얘는 얼마? 4. 10. 얘는 얼마? 20. 따라오고 있지? 따라오고 있지? 자, 얘 얼마? 5. 15. 35. 얘 6. 21. 50. 50 맞죠? 틀리면 얼마 쪽팔려? 그지? 56 잡아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 은근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를 내가 이제 확장을 시켜볼게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얘가 꼬아서 나와요. 이 문제 만들긴 안 됩니다. 자, 얘. 자, 그림 내가 똑같은 그림으로 할게. 그냥 사이즈 똑같이 맞췄어 그냥. 자, A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 있어. 1번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거였어. 두 번째 P를 지나지 않고 자, 퍼즐은 내가 풀어줄게.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자, A에서 B로 가는데 A에서 P로 반드시 얘는 P를 거쳐서 가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얘도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제시를 할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거 개수 곱하기 여기서 일로 가는 개수 곱해주면 되겠네. 어떻게 생각해?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가로 성분이 몇 개? 3개. 세로 성분이 몇 개? 2개. 총 몇 개? 5개. 5개를 5팩을 뭐라 나눈다? 3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아, 이거처럼.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뿐이네. 이걸 못 쓰고 앉아있어. 생각하고 있어. 아, 써줄까? 세 칸을 가로 몇 칸? 2칸. 세로 몇 칸? 1칸. 1팩으로 가는 세 가지지. 이해됩니까? 그치? 그 다음에 P를 지나지 않고 가는 최단 경로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자,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P를 지나지 않고 가는 거. 아까 우리가 구한 전체 몇 개에서 56개에서 얘는 1번의 결과를 어떻게 해주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10, 30까지 나오니 얘들아? 이거? 30까지야? 30까지. 바로 몇 가지 얘들아? 답을 적어줘야지. 26개 적어주시면 되죠. 5, 4, 10, 10, 3, 30.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해 안 된다, 질문. 얘들아, 좀 어렵지 않지? 집에 가고 싶어. 이해 안 되면 질문. 아니, 따라오고 있지? 따라오고 있지? 너무 쉬워서 딸이지, 얘들아? 그지? 알겠지? 물어봐. 내 마음의 문은 열려있어. 수학은 용기 있는 자가 잘해. 자, 확장판 들어갑니다. 그림은 내가 통일시킬게. 똑같은 그림을 할게. 이건 뭐야? 호수야, 호수. 자,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학을 보여주세요. 호수, 그냥 호수. 이게 호수. 이거 못 가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잘 그리면 되지? 지주야. 자, 이제 다음 몇 가지 나오니? 대답이 없어, 이것들이 지금. 찬이야, 네? 몇 개 나오니? 어... 괜찮아. 6개? 몇 개? 몰라요. 6개밖에 안 나와? 에이, 설마. 그거는 많이 나오겠다. 자, 여기 주목. 대박. 이것도 먼저 하자. 얘들아,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거 중학교 거 이용합니다. 너희는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반드시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가야 돼. 이거 올라갔다 내려오면 늦어 이미. 그치? 자, 더하면 얼마? 2. 더하면 얼마? 3. 3. 6. 4. 여기까지 10. 그치? 자,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건 몇 가지? 10가지.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건 몇 가지? 10가지. 됐어? 자, 더하면 얼마? 20. 얘는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건 몇 가지? 10가지. 이거 더하면 몇 가지? 30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어. 연습해야 돼.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게 더 편합니다. 네. 자, 이거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두 가지 방법만 그냥 제시를 할게요.